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그 존재는 직장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고, 친구나 연인, 가족과 같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그 상대는 내게 원망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 상대는 내 삶을 송두리째 휘두르고 망가뜨렸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라져버렸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상처만 남겼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대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그 상대는 모르기에 더욱 화가 치밀고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상대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와 가슴 속 두려움, 분노 때문에 수개월, 수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아팠을 것이고, 나는 피해자이고 그 상대는 가해자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 오랜 시간을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아프게 한 그 상대를 바라본다면 사실 그 상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기 때문에 이 말이 도무지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는 과거의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의 크기도 넓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놓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7세 이전의 기억과 경험들이 무의식에 저장된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에 아팠던 기억, 심지어 태아 때에 두려웠던 기억은 우리 무의식의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의식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는 내가 두려워서 꽁꽁 숨겨놓은 그 잠겨있던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 그 상대를 혐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애인이 이성 친구에게 친근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A라는 여자는 무던하게 지나가지만 B라는 여자는 극심한 질투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 그 A는 B라는 여자의 무의식에 숨겨진 애정 결핍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A라는 여자가 지닌 두려움보다 B라는 여자가 지닌 두려움의 크기가 더 지배적인 것이죠. 그 A는 단지 B라는 여자에게 무의식에 숨겨놓은 것들에 자극을 주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굳이 그 두려움을 마주해야만 하며 그것을 끄집어내준 상대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억눌린 에너지를 떠올려 보세요.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핵폭발이나 전쟁, 심지어 빅뱅 이론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는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더 큰 폭발력을 지니게 됩니다. 억눌린 에너지의 파급력은 너무도 대단해서 어떻게든 우리 삶의 얼굴을 비집고 드러냅니다. 해결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말이죠. 모른 척 무시하고 또다시 억누를수록 더 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혹시 의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자신의 삶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무의식에 억눌린 무언가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억눌린 두려움은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고 현실에 계속 등장하고 방치할수록 더 거세게 신호를 내보냅니다. 내가 증오하는 그 상대는
내가 억누른 두려움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할 뿐이기에 그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대는 현실이라는 환영 속에서 그저 나라는 에너지와 공존하는 또 다른 에너지 덩어리일 뿐이에요. 나라는 에너지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그 즉시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과거에 끔찍하게 증오했던 그 상대는 이미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상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 상대는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제 역할을 다했고 인연이 다했으니 사라진 것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 상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 상대가 존재한 것이 맞나 싶을 만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실은 나의 무의식이 투영되어 내 눈에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에 억눌린 모든 것들이 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을 정하지 않고 모른 척 내버려 둔다면 똑같은 현실이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대를 그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어 관찰자적 시점으로 그 상황 속에 놓인 나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나 자신을 일깨우세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 트루먼쇼에서 가짜 세상 속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깨우친 주인공처럼 말이죠. 더 멀리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억누른 두려움을 끄집어내준 그 상대에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감사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또다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는 반복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나 자신마저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눈을 감고 그 상대를 떠올려서 그저 감사라는 에너지만을 아주 잠시라도 느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더 확장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장되는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내가 억누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두려움이 내 앞에 등장했을 때 꽉 붙잡으세요. 그 두려움은 두근거림, 긴장감, 붉어짐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에 대한 분노나 슬픔, 실망과 같은 감정적 형태로도 자신의 얼굴을 들이웁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등장하는 바로 그 순간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집요하게 붙들고 파헤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존재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치유를 해주세요. 몹시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이 내 무의식을 마주할 수 있는 순간임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즉시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내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많이 두려웠구나. 버림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무서웠구나. 지금까지 알아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핸드폰의 사진첩을 연도별로 되짚어보며 시간을 되돌려봐도 좋고, 어린 시절 사진 속의 나를 보며 나의 감정이 어땠을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내면 아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들어가 보세요. 이 과정은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 수십 년 함께 해온 그것이 곧바로 치유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팠던 상처와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 마주하는 시간은 엄청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나를 괴롭게 하는 상대만 바뀔 뿐
똑같은 현실은 반복되어 나타날 것이니까요. 치유가 실현되고 무의식 정화가 이뤄져야만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세요. 치유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숙제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미해결된 그 고통을 마주하고 흘려보내주세요. 이 힘든 과정을 거친다면 분명 우리는 더 나은 삶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와 곧 있을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